주왕이 완전 고주망태가 됐어. 왕후 왔대. 우리 한번 같이 가서 인사 좀 한번 해볼까? 이러고서 달기를 데리고 나오죠. 여보, 마누라, 나 여기서 놀고 있었지롱.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감기 걸려서 가지고 영상이 늦어진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신년이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남산에 운중자라는 도사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상나라의 수도 조가 쪽에서 이상한 요괴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요괴를 그대로 두면 상나라가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사는 동자한테 야 가서 소나무 좀 구해와라 해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목검을 만들게 되죠. 동자가 스승님 갖고 계신 보검으로 한 번에 무찌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운중자가 야 고작 그 천년 묵은 여우 요괴 하나 잡는다고 보검까지 쓸 필요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는 목검을 만든 다음에 그걸 들고 조가를 향해서 출발을 하죠. 한편 상나라의 수도 조가에서는 1년 가까이 주왕이 나란 일은 살피지도 않고 왕의 침실 수성궁에서 달기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아침 조회도 없고 각 지역에서 올라온 보고서랑 결제서류랑 쌓여있죠. 결국 신하들이 주왕한테 제발 빨리 나와달라고 막 종도 치고 북도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부르니까 주왕이 달기랑 잔치를 하다가 오빠 금방 올게 이러고서 신하들한테 가가지고 각 지역에서 올라온 상소문이랑 보고서를 살펴보는데 달기랑 함께 지내면서 주왕이 뇌가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너무 지루하고 빨리 달기한테 가고 싶어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상룡이랑 몇몇 신하들이 엎드리면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달기랑 그만 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주왕이 듣다가 아니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기껏해야 북쪽에 반란군 일어난 거 그거 태사 문중이 가서 잘 해결하고 있지 않냐. 지금 같은 태평성대가 없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안 나와가지고 일이 안 돌아가면 똑똑한 너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라고 너네 뽑아놨는데 자꾸 주절주절 말이만 욕. 내가 꼭 있어야 되냐고. 그렇게 주왕이랑 신하들이 티격태격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문 앞에 운중자가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게 되고 주왕이 여기서 꼰대들하고 말싸움하느니 도사랑 얘기하다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달기한테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도사 데리고 들어오시라고. 도사가 한 손에는 꽃바구니를 한 손에는 먼지털이를 가지고 들어와서 주왕한테 인사를 하는데 주왕을 보고도 엎드려서 절하지 않고 그냥 대충 허리 숙여갖고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왕이 보고는 이 건방진 도사놈이 아무리 속세를 떠났기로서니 내 땅에 와가지고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말 한따까리 해?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신하들이 속 좁다고 하겠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질문을 하죠. 도인은 어디서 오셨어? 그때 운중자가 구름과 물에서 왔습니다. 그거 무슨 뜻입니까? 구름은 자유롭고 물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구름이 흩어지고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흩어지면 달이 뜨고 물이 마르면 진주가 나타나지요. 이 얘기를 듣고 대화가 즐겁다고 생각한 주왕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무슨 대화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장난 같은데 대충 서로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가 봐. 아무튼 주왕이 운중자한테 의자를 갖다 주라고 하고 운중자는 비스듬히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종남산에서 온 운중자인데 궁궐을 보니까 요괴의 기운이 보여서 도와드리려고 왔다. 근데 주왕이 여기는 내 병사들이 잘 지키고 있고 숲속도 아닌데 웬 요괴냐 라고 얘기하니까 운중자가 이 답답한 양반아, 그러니까 요괴 아니냐고. 남들 눈에 보이고 뻔히 있는 데만 있으면 그게 요괴겠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 그래갖고 주왕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운중자가 꽃바구니에서 목검을 딱 꺼내가지고 건네주고는 이걸 걸어놓으래. 3일 동안만 걸어두면 자연스럽게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왕이 신하한테 갖다 걸어두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대단한 도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산속에 계시지 말고 같이 일하자 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죠. 운중자는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저는 도사하기 때문에 속세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금이랑 은을 한 쟁반씩 가져다 주는데 그거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도사는 도사인가 봐. 저 같으면 요즘 금값이 좀 비싸요. 성의를 너무 거절하는 것도 민폐니 하나씩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씩 챙기고 하나씩만 가져가면 정이 없으니 하나씩 더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3개 4개 막 이렇게 챙겨가는 거 아니겠어요. 운중자가 간 다음에 주왕이 계획대로 나 오늘 얘기 많이 해서 피곤하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달기를 만나러 수성궁으로 돌아가는데 달기가 마중을 안 나와. 원래는 이렇게 막 마중 나와야 되는데 오빠 이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주왕이 갑자기 불안해하면서 막 달려 들어가는데 달기가 침대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녀한테 물어보니까 좀 전부터 병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인사불성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린대. 달기가 막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오래도록 함께하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소녀 여기까지 모양입니다. 주왕이 잠깐 생각하다가 운중자의 목검이 요괴를 잡는 게 아니고 달기를 잡는 거였구나. 그래가지고 당장 목검을 태워버려라 라고 지시를 하죠. 결국 목검이 불태워지고 달기는 기운을 되찾게 됩니다. 상나라를 구할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 운중자가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가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목검이 불태워진 거를 깨닫고서
끝났구나.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구나. 결국에 태공망이 와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상나라 사람들한테 나라가 망하는 날은 알려줘야지 싶어하고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게시판에 딱 붙여둡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글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천문관이 있었습니다. 글을 보니까 자기가 관측한 내용이랑 너무 비슷해갖고 그걸 가지고 상소문을 써서 들고 가게 됐는데 그날 궁궐 당직이 상룡이랑 같이 왕의 침실 수선궁 앞으로 가게 됩니다. 주왕이 원래 침실에는 다른 관리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데 상룡은 워낙 오래된 원로 충신이니까 특별히 들어오게 해주겠다 하고는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상룡이 들어가서 상소문을 전달하는데 내용은 뭐 그래요. 뭐 하늘을 보니까 나라운이 다 했다. 그리고 무슨 도사가 궁궐에 요괴 들어온다고 목검 줬다는데 그거 태웠다는 얘기도 들었다. 근데 태우고 나니까 별자리가 되게 뒤숭숭해졌다.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소호의 딸 달기가 궁궐에 온 뒤로 별자리가 너무 이상해졌다. 한마디로 달기랑 놀지 말아라. 낮에 만난 도사도 그렇고 상소문에도 그렇고 요괴 얘기가 또 나오니까 주왕이 달기한테 달기야 요괴 얘기가 또 있네. 이게 뭔 소릴까? 그랬더니 달기가 오빠 이거 내 생각에 이거 정치 싸움이야. 편가르기 이거 괜히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은 다 처리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주왕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야 이거 상소문 쓰네 죽여. 상룡이 듣고는 아니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른 말하는 충신은 왜 죽이시는 겁니까? 이러니까 야 됐어. 가짜뉴스는 아웃이야. 왜냐면은 검증되지 않은 뉴스는 누군가를 상처 입힌다. 야 얘 죽여. 그러고서 천문관이 옷이 벗겨서 끌려나가고 상룡도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터덜터덜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또 다른 신하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상룡한테 물어보고 상룡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군주가 잘못됐으면 신하가 바로 세워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장같이 주왕 전하에게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천문관 붙잡고 있는 애들한테 야 일단 놓고 기다려. 그러고서 주왕한테 같이 가게 되죠. 상룡이 다른 신하랑 또 오니까 주왕이 또 뭔 일이냐고 물어보고 같이 온 신하가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왕이 듣다가 얘도 요게 어쩌고 달기 어쩌고 얘기하니까 너도 천문관이랑 같은 쪽이네? 야 너 원래 죽여야 되는데 그동안에 공로가 있으니까 벼슬 뺏는 정도로만 할게. 조용히 살아라. 그러니까 그 신하가 벼슬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면서 막 주왕한테 막 욕을 해요. 근데 욕이라기보다는 바른 말이지. 주왕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 같은 거. 이 사람들이 뭐 육두문자를 쓰겠어 뭘 쓰겠어. 그러니까 주왕이 잔소리 듣고 열받아갖고 얘 뭐야 야 안되겠다 얘도 그냥 죽여라. 병사들이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달기가 오빠 잠깐만 이대로 그냥 평범하게 죽이지 말고 다시는 이런 얘기 못하게 본보기로 보여줘야 될 것 같다. 평소에 내가 생각했었던 처용 도구가 있는데 그걸 한번 써보자. 오빠가 시간을 주면 내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구리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세 군데에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달군 수출 넣어. 그 다음에 요게 어쩌고 하는 애들 옷을 벗겨갖고 거기다 쇠사슬로 묶어두면은 뼈까지 다 버릴 거야 오빠. 그 정도는 보여줘야 사람들이 헛소리를 안 한다니까. 그리고 그 벌의 이름은 통째로 구울 포 지질락 해가지고 포락형 요렇게 하는 건 어때? 주왕이 듣고는 우리 귀염둥이가 얼굴만 이쁜 게 아니네. 좋다 바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상룡이 그 얘기를 옆에 듣고는 덜덜덜덜덜 하면서 바로 주왕한테 엎드려가지고는 전하 제가 나이를 많이 먹기도 했고 괜히 말실수해서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은퇴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남은 여생은 시골 가서 조용히 살겠다. 역시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래가지고 주왕이 안타깝지만 뭐 말리진 않겠다 하면서 성대한 환송회를 열어주고는 보내주게 되죠. 그리고 며칠 뒤에 주왕이 달기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똑똑 택배 왔습니다. 구리기둥이 다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둔 신하를 끌고 와서 옷을 벗긴 다음에 달궈진 기둥에 쇠사슬로 묶어버려. 그러니까 막 비명에 막 살타는 소리 살타는 냄새가 막 궁궐 안에 가득하게 되고 묶여버린 신하는 달기 말대로 순식간에 재로 변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상룡의 은퇴 그리고 눈앞에서의 포락형을 본 신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우리도 같은 회사에서 누구 퇴사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막 이 회사가 나에게 맞는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는 걱정해봤자 나가면 대출금 어떻게 갚지 뭐 해먹고 살지 이런 건데 상나라 신하들은 진짜 수틀리면 죽는 거라서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주왕이 포락형을 보고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기분이 좀 풀렸다. 나 이제 달기한테 갈게. 잘 정리해라. 그리고는 달기랑 풍악을 울리면서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주왕의 조강지척 상나라의 왕후 강씨라고 있는데 강씨가 밤늦게까지 궁궐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낮에는 사람 죽이고 밤에 파티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달기가 전하를 단단히 홀렸다고 말하고는 그 길로 주왕한테로 출발을 합니다. 주왕이 수성궁 앞에 왕후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기한테 야 왕후 왔대 우리 한번 같이 가서 인사 좀 한번 해볼까? 이러고서 달기를 데리고 나오죠. 왕후가 보니까 주왕이 완전 고주망태가 됐어. 여보 마누라 강씨 왔어 나 여기서 놀고 있었지롱.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 강씨가 어떻게 해서 기분이 안 좋겠지. 그래갖고 주왕이 달기한테 왕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달기가 잘하는 그 춤이랑 노래를 한번 보여줄까? 이래가지고 달기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도 뭐 강씨가 재밌겠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다가 주왕한테 술 좀 적당히 먹고 달기랑 그만 좀 놀라고 잔소리 엄청 하고 떠나니까 주왕이 야 쟤 뭐냐 건방지게 왕후만 아니면 확 한 대 치는 건데 이러니까 파티 분위기가 어색해지잖아. 달기야 미안해 오빠가 너무 정색했다 그치? 근데 지금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날 위해서 춤이랑 노래를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달기가 오빠 나 이제 춤이랑 노래 못할 것 같아. 다들 나 때문에 나라 망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강씨 언니가 여기저기 내 뒷담화하고 다니면 어떡해? 이러면서 속상해하니까 주왕이 걱정 말라고 조만간 강씨 쫓아내고 너 왕후 시켜줄게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전형적인 불륜 커플의 대화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달기가 왕후를 만나러 가는데 하필 왕후 강씨 말고 다른 아내 황씨랑 양씨도 있었어. 우리나라 사극 보면 중전 말고 다른 무슨 빈 이래갖고 부인들 있잖아요. 특히 황씨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무성왕 황비호의 동생이기도 해요. 아무튼 달기가 강씨를 만나러 갔는데 황씨랑 양씨 두 사람이 강씨한테 언니 얘가 달기예요? 이러고서 눈에서 레이저 한번 쏴주고 강씨가 야 너 오고 나서부터 전화가 이상해졌는데 수성궁에서 온갖 음탕한 짓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 진짜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주게 되죠. 달기가 수성궁으로 돌아와서 자존심 상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강씨를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시녀 한 명이 비중한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주왕이랑 친하기도 하고 일도 잘한다더라. 분명히 묘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달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시녀한테 주고 시녀는 편지를 비중한테 전달을 하게 되죠. 비중이 집에 와서 편지를 열어봤는데 엄청난 내용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뭐 강씨를 괴롭히는 방법을 알려줘라 이런 게 아니고 강씨를 없애버리라는 명령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비중이 머리를 굴리는데 달기는 주왕이랑 엄청 친했죠. 그리고 왕후 강씨는 집안이 엄청 빵빵해. 알고 보니까 상나라 4대 제후 중에 동쪽을 담당하는 제후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기를 따르자니 동쪽 제후한테 발릴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달기가 주왕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잠깐 고민을 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죠. 비중의 부하 중에 동쪽 제후의 부하였던 강환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 얘를 불러다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주고 할 일 하나인데 이거 잘 되면 너 부자 될 수 있다. 감옥 잠깐 갈 수도 있는데 금방 내가 꺼내줄 거고 한번 갔다 오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강환이가 알겠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강환한테 쑥덕쑥덕 얘기를 알려주고 달기한테도 계책을 알려주죠. 그날 밤에 달기가 주왕한테 그동안 나라 일 많이 못했으니까 내일은 나가가지고 신하들 좀 만나라고 얘기하고 주왕은 달기의 배려에 감동하면서 너가 진짜 현모양처다 그러면서 다음날 조회하러 수레를 타고 가는데 길을 좀 가다가 갑자기 자객 한 명이 나타나더니 주왕을 공격해. 다행히 경비병들이 막아가지고 피해는 없었는데 자객 두건을 착 벗겨보니까 누구였겠어? 강환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주왕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강환이를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강환이가 역모의 배경이랑 주동자를 술술 불게 됩니다. 왕후 강씨가 주왕을 죽이고 자기 아빠한테 나라를 넘겨주려고 시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강환이가 동쪽 제후 부하였다는 사실이 증언에 힘을 실어주게 되죠. 주왕이 당장 가서 강씨를 신문하라고 하는데 강씨는 집에서 쉬다가 갑자기 병사들이 몰려오니까 당황스럽지. 그리고 이때 신분 담당하는 사람이 황씨였습니다. 근데 황씨가 딴 마음을 품은 게 아니고 그냥 주왕이 시켜서이기도 하고 강씨가 나랑 친한 언니니까 그래가지고 온 것 같아요. 황씨가 사실이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이겠냐고. 아니 그리고 애초에 내가 그런 짓을 왜 하냐. 강씨랑 주왕 사이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그럼 나도 자연스럽게 왕의 엄마가 될 텐데 내가 굳이 그런 일을 왜 하냐. 우리 아빠한테 나라를 갖다 바쳐봤자 아빠가 왕 되면 나는 공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러겠냐. 황씨가 알겠다고 하고 주왕한테 이야기하니까 듣고 보니 그럴듯해. 그래가지고 달기한테 야 아무래도 강씨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달기가 웃으면서 오빠 같으면 사실대로 말하겠어? 지금 증인이 있는데 뭐가 중요해 오빠. 범인이 나왔으면 자백할 때까지 고문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오빠. 그러니까 주왕이 알겠다 하면서 황씨한테 가서 자백을 받아오래. 자백하지 않으면 눈을 하나를 뽑아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씨가 놀라가지고 강씨한테 말을 하고 어명이라 어쩔 수 없다고. 지금 여기 말 안 하면은 눈알 뽑히니까 자백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씨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냐. 난 눈이 뽑혀도 없는 일은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황씨가 오열을 하고 병사들이 강씨의 눈을 억지로 뽑아버리게 되죠. 강씨의 옷이 피투성이로 물들게 되고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병사들이 주왕한테 돌아가서 쟁반에 강씨의 눈을 담아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주왕이 마음이 안 좋지. 그래도 함께 했던 좋은 시절들도 있을 거고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애도 낳았어.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달기한테 야 네 말 듣다가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달기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서 오빠 이미 강을 건넜어. 손가락을 찢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야 돼. 주왕이 알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병사들이 가서 기절한 강씨를 깨우고
사실을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씨는 말할 게 없지. 그래가지고 결국에 병사들이 구리주걱을 가지고 와서 강씨 10손가락을 다 찢어버리게 되거든요. 강씨 손가락 끝이 흐물흐물해지더니 결국엔 또 기절을 하게 됩니다. 병사들이 돌아와서 자백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주왕은 달기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게 돼요. 근데 계속 달기한테 물어보는데 이런 과정 때문에 주왕이 달기한테 심리적으로도 종속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달기는 걱정할 거 없다고 하면서 아니 그러면 강환이랑 같이 대질신문하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걸 먼저 했어야지. 근데 달기가 강씨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고 다른 신하들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괜히 수틀리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먼저 강환이는 황씨가 지내는 궁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강씨를 만나게 하는데 다 죽어가는 강씨가 한쪽 눈을 부릅뜨고 강환이한테 너 누가 시켰어?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왕후마마께서 시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발뺌을 하게 됩니다. 그때 궁궐 다른 쪽에서는 강씨의 아들 은교랑 은홍이가 놀고 있었는데 시녀가 오더니 지금 큰일 났다고, 마마께서 눈이 도려지고 손이 찢어졌다고 막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황씨 있는 궁으로 막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도착해서 피 흘리는 강씨를 보고 두 아들이 엄마를 붙잡아서 오열을 하는데 강씨는 아들 품에 안겨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숨을 거두게 되죠. 첫째 은교가 홧김에 강한이 목을 확 베어버리고 내가 달기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황씨가 다급히 불러갖고 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유일한 증인을 이렇게 죽이면 어떡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왕은 황태자 은교가 강환이를 죽이고 달기도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역적의 자식들 싹 다 죽여버리라고 하고는 병사를 황씨가 사는 궁으로 보내버리게 되죠. 병사들이 몰려오자 황씨가 두 왕자를 숨겨주고 병사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는 두 왕자한테 양씨가 사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왕자가 양씨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양씨는 두 왕자를 자기가 보호할 수 없대. 그러면서 황비호랑 다른 대신들이 있는 대전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폭탄 돌리기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양씨는 갑자기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비참하게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을 매달아 버려요. 두 왕자는 황비호랑 다른 신하들이 있는 대전으로 오는데 때마침 방상과 방필이라는 두 장수가 강씨 죽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주왕의 폭정에 반기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러면서 신하들이 모여있는 대전으로 오는데 황비호가 아니야 또 끝도 안 되는 것들이 어디서 쿠데타냐고, 야 저기 가서 쭈그려져 있어 어디. 그러니까 되게 위풍당당하게 오다가 기세가 금방 누구라도 아 그럴까요? 그러면서 저희 가서 쭈그려져 있거든요. 이때 황비호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웬만한 쿠데타는 입으로 막는다. 두 왕자가 계속 대성통곡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뒤쪽에 쭈그려져 있던 방상이랑 팡필이 다시 나오더니 두 왕자를 이렇게 세우고는 자기들이 모시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황비호한테 아니 쟤네 가는 거 그냥 두고만 볼 거냐고 얘기하니까 황비호가 쟤네는 그래도 왕후가 죽었다고 발벗고 나서기도 하고 주왕한테 반기도 들 줄 아는데 너네는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얘기를 하면서 방상이랑 방필을 쫓아가게 되죠. 방치 형제랑 두 왕자가 말을 타고 가는데 뒤에서 황비호가 오색 신우 5빛깔을 내는 소를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쫓아와서 길을 막는데 황비호도 상황이 안타까워서 다 같이 모여갖고 고민 좀 해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5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 은교가 자기 목을 가지고 가고 동생 은홍이는 놔달라고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은홍이가 아니 어떻게 그러냐면서 막 둘이 부둥켜 안고 울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방상 방필도 울고 황비호도 우는데 황비호가 안 되겠다고 자기가 그냥 놓친 걸로 할 테니까 방씨 형제한테 두 왕자님을 외할아버지 동쪽 제후한테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씨 형제 두 왕자랑 헤어지고 황비호는 궁궐로 돌아와서는 얘네가 너무 빨리 도망쳐서 놓쳤다고 하니까 달기가 주왕한테 오빠 얘네 꼭 잡아야 돼. 얘네 혹시 지네 외할아버지한테 가면 큰일 난다. 얘네 꼭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달기의 꼭두각시가 된 주왕이 알았다고 이야기하고는 장수를 불러서 병력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주왕으로부터 도망친 방상과 방필 그리고 두 왕자는 추격자들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다음 시간에 계속